네, 다 준비됐고요.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조금 기다리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김태환 부장입니다. 잠깐 뭐 좀 준비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이제 글로벌 마켓 흐름인데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한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이 그나마 이제 주봉 기준으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죠. 이렇게 이제 주봉 기준입니다. 이게 주봉 기준이고 주봉 기준으로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날로 따지면은 177일, 177이니까 평균이 이제 60, 평균이 65일, 55일, 그러면은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온다면은 한 55일쯤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조금 안 되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77일이면은 대략적으로 8, 9 거의 9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는 거죠. 20일이 한 달이니까 20일 그렇죠. 9개월 정도 조정받은 9개월, 8개월,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조정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되게 오랫동안 평상시에보다 3배 정도 더 조정이 컸기 때문에 늘 이제 그냥 우리 격언 있잖아요, 격언. 이제, 산이 높으면은, 골짜기가 깊고, 골짜기가 깊으면은 산이 이제 높을 수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제 골짜기가 깊었기 때문에 산이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게 아닐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이유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최근에 한 열흘 정도 코스닥이 이제 먼저 조정을 받아서 이제 먼저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한 10일 정도 됐어요. 매수 신호 나온 지. 근데 이 10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은근히 반도체가 되게 강했어요. 반도체가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약간 살짝 강했지만은 SK 하이닉스가 되게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일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여타 기업들이 거의 뭐 50%에서 뭐 많이 오른 거는 거의 뭐 100%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한 2주, 3주 동안의 주도주는 또 반도체 역할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가 결국은 이제 늘 이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한국이 약했던 이유는 반도체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했었고 대만이 약했었고 그리고 뭐 굳이 더 집어넣자면 일본이 약했었던 그 공통점 한국이 약했었고 그 네 개의 나라의 공통점은 반도체였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네요. 저는 이제 반도체보다는 뭐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반도체 이렇게 다 같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됐건 이제 스타트는 반도체가 먼저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닥 차트인 거고요. 뭐 다른 것도 보면 똑같습니다. 이제 코스닥 말고 어, 코스피도 볼게요. 코스피도 결국은 보면은 코스피도 어, 뭐 코스닥에 비해서는 일주일 늦기는 했지만은 어찌됐건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죠. 매수 나왔죠. 이제 그리고 이 하락 진폭은 조금 코스닥보다 좀 약하죠. 좀 덜 빠졌으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같은 맥락이죠. 이제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을 주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도 볼게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어찌됐건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이 깊고 그러면은 산도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은 모르지만은 어찌됐건 반도체가 먼저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마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확률적으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면은 시장이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반도체 중심, 약했던 것도 반도체가 이유였고 결국 올라가는 것도 반도체가 이유가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여기 이제 덧붙이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쪽 이제 비중이 높으니까 이쪽도 이제 같이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가면은 레벨업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지수를 보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제일 먼저 봐야 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주봉 기준으로 여기도 매수 신호가 나왔죠. 이제 주봉 기준으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이제 어, 매수 신호는 이건 이제 이 폭은 한국 코스닥 또는 코스피하고 비슷하지만은 하락 한 폭은 다르죠. 이제 한국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여기까지 떨어진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빠졌다가 이제 옆으로 기어서 기간 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디램 중심 또는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가 좀 뭐랄까요? 언더밸류라고 할까요? 좀 이제 그 미국에 비해서 미국은 이제 AI 중심의 이제 반도체인 건데 한국이 좀 재미를 못 보는 거죠. 재미를 좀 평가 절하를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어찌됐건 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대만이죠. 대만 주봉을 보면은 아직은 매수 신호가 안 났어요. 이제 지금 보면은 매수 신호는 안 나왔죠. 매수 신호는 안 나왔지만은 한 1, 2주만 더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가 주면은 매수 신호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대만의 이거는 이제 TSMC죠. TSMC는 이제 AI의 반도체 더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결국은 비슷한 게 미국인 거죠. 미국인 거고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메모리 중심의 디램이라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미국하고 얘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결국은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반도체라는 큰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올라가주는 모양이 나오면은 한국도 좋아질 그림은 그려진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는 시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만 강한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그리고 대만이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설득력이 좀 더 높다라는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좀 묻어 있는 게 이제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이제 소재나 아니면 장비 쪽으로는 이제 좀 반도체가 묻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주봉으로 보면은 얘는 또 다른 모습이네요. 이게 이제 어, 매수 신호가 되게 자주 발생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 사이클이 요런 사이클로 이제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사이클인데 이게 이제 요런 식으로 아주 조밀하게 움직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변곡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변곡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기 변곡점일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매도가 신호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올랐다가 떨어져서 이런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성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변곡점이. 근데 뭐 모르죠. 뭐 이거는 신호가 나와봐야 되는 거고 이게 더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뭐 물론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은 가능성으로 보면은 이게 확률적으로는 이게 더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비슷한 모양이지만은 일본도 비슷하네요. 뭐 빠졌다가 이렇게 한국처럼 떨어진 게 아니라 옆으로 기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잘 받은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S&P 500이 좀 약해요. S&P 500이 다른 때에 비해서 지금 이제 S&P 500이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와서 어, 다시 또 양봉을 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양봉이 한 주 내지 두 주만 더 발생하면은 다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음, 이게 이제 자주 매도가 발생하는 요게 결국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변곡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뭐 그게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겠으나 다음에 진짜 조정을 받으면은 큰 폭의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준비는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게 올라갈지, 언제 빠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보통은 이제 하락할 때는, 음, 그냥 많이 상승했다고 해서 하락하지는 않아요. 어떤 악재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재가. 악재가 발생을 해서 충격을 줘야지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악재는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여야 되는 거죠. 어떤 뭐 평상시에는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주가가 빠지지는 않고 그냥 평상시 상황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하락이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락장을 맞추기는 어렵지만은 어찌됐건 시장은 이런 악재가 터져야지 시장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악재가 언제 터질지 뭐가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 대신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뭐 이렇게 빠졌다가 올랐고 빠졌고 올랐고 빠졌고 올랐다가 빠졌고 올랐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패턴적으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미국장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는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독일이 되게 강해요. 왜 독일이 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독일이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그 이때까지 보여주었던 여러 나라와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포함해서 보여줬던 그 차트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 주봉 기준으로 매도 신호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의아한 거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서 어찌됐건 이제 관세를 많이 높이겠다고 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좀 안 좋거든요. 뭐 예를 들면 중국 안 좋고, 음,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수출이 많은 거고 유럽으로 따지면은 이제 독일이 뭐 그나마 수출이 많은 나라잖아요. 근데 한국도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뭐 잠깐 하락은 했지만은 그리고 계엄 또는 뭐 탄핵 이런 난국에서도 한국이 매수 신호가 발생했고 그리고 독일은 꾸준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서 이게 왜 한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봐서는 이 관세 문제 때문에 되게 부정적으로 작동을 할 것 같은데
다 모든 나라가 강해요. 특히 이제 이 독일이 강한 거는 저도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반대로 이제 중국은 좀 약해요, 확실히. 중국이 중국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뭐 그전에 이제 뭐 많이 이제 부양책을 낸다고 해서 올랐다가 이 장대 음봉이 나온 거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제 두려움, 우려감 때문에 매도가 되면서 이제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약간 그 방금 전에 봤던 독일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뭐 그런 거고 결론은 반도체 중심의 한국 코스닥, 코스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대만, 일본 다 좋다. S&P도 좋다. 과거에 이제 한국은 계속 디커플링이 되어 왔었잖아요. 디커플링이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되오다가 이제는 커플링이 되는 아주 절호의 이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높여도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이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 올려주시면 되고요. 올리는 시간에 계속 진행할게요. 음, 글로벌 해외 기업에 대한 이제 투자 아이디어인데, 몇 가지 중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여기 맨 앞에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래전부터 경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이건 이제 과거에 70년대 아니면 80년대 경기였어요. 뭐 이때는 이제 호황이고 이때는 침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진폭이 너무 커지면은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이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이 요거를 낮췄죠. 이렇게 살짝 살짝 요렇게 낮춰서 경기가 좋을 듯 하면은 이제 금리를 높여가지고 약간 누르고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은 돈도 풀고 금리도 낮춰가지고 경기를 호황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게 이제 거의 90년대 이후 또는 이제 00년 이후에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터진 다음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많이 풀어서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 맞는 받는 이유를 여기 블랙스톤에서 이제 5가지 이유를 댔어요. 근데 5가지 이유가 나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더 하나지 또 포함을 시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스마트폰 때문에 이 정보의 이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이런 현상이 뭐랄까요?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정보를 고급 정보를 이제 서치하니까 이게 충격이 빨리 이제 완화되는 거죠. 완화되고 그게 또 빨리 반영돼서 경기 예측이 안 맞는 이유는 이 5가지도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것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 여러 가지 이 스마트폰의 이 정보 속도 때문에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뭐 이게 또 기반이 돼서 AI도 발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과거 패턴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이제 좀 액티브 그리고 종목 집중 투자를 하는 길을 이제 권해주는 거고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빅테크 그리고 비트코인 금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네요. 블랙스톤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정도 참고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패턴 우리가 이제 경기 또는 경제의 어떤 패턴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학습이 돼 있는 게 있었잖아요.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게 결국은 어떤 식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일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학습적으로 배웠는데 이게 다 안 들어맞는 거죠.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었다라고 얘기하고 대응은 액티브,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그리고 집중 투자를 하라라는 걸로 이제 블랙스톤은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말씀드릴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요겁니다. 요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우리 국내 기업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건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요거가 좀 충격적이었었어요.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풍력 발전에 대한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소셜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SNS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커미트를 달았는데 자기가 재임 기간 동안에는 풍력 발전을 짓는 일이 없을 거랍니다. 그 이유는 이제 풍력 발전이 가장 비싼 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 고장난 풍력을 빨리 촉구하고 뭐 이건 절대 안 쓰겠다. 풍력은 안 쓰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당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업체가 결국 이제 우리가 뭐였죠? 그 CS 윈드, CS 윈드도 되고 CS 베어링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더 넓게 보면은 산일 전기도 포함이 돼요. 산일 전기도 사실은 신재생 전력기기에 되는 건데 여기에 태양광하고 풍력까지 사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산일 전기가 조금 이 내용이 좀 부정적으로 미친다는 거, 그리고 뭐 CS 윈드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잠깐 투자로 검토를 안 했으니까 뭐 이건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이 풍력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가 아주 경멸 환멸을 한다는 정도로 부정적인 코멘트를 달았기 때문에 요거는 하여튼 최소 4년 동안은 투자할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 그 대신 이제 산일전기는 아닙니다. 산일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상 변압기, 그러니까 이제 주상 변압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재룡전기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봇대 위에 이런 조그마한 변압기는 얘네가 이제 집중적으로 캐파를 넓혀가지고 이걸 되게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제 1월 29일 날 거의 20% 정도 6개월 그 락업 풀리거든요. 6개월 락업이. 그럼 이제 1월 29일을 기점으로 대략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을 조정, 1개월에서 2개월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이 중간 어디쯤에서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예상 이익이 매출액이 대략적으로 30%에서 한 40% 정도 증가를 하고 이익이 한 70%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죠? 전력기기에서는 산일전기가 제일 좋아 보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 트럼프 얘기와 그 6개월 락업이 풀리면은 분명히 조정을 좀 크게 받으면 크게 받을수록 좋은 매수 찬스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를 말씀드렸고 나머지 하나 조선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간신 기업에 대한 주간 업데이트 중에 이제 특징적인 거 말씀드리면은 이게 가장 당연히 이제 가장 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 작년에 이제 금투세 금투세 이슈가 되게 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거 갖고 얘기를 했었었죠. 한동훈은 금투세를 폐지하자. 그리고 이재명은 유예시키자. 이러다가 어느 시점 가니까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완전히 폐지로 넘어갔죠. 폐지로 넘어가서 금투세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자본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이죠.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정말 레벨업이 되려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일 때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요 금융 상법 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은 레벨업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끌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 이제 한동훈 회장, 뭐 한동훈 대표는 이제 없어진, 이제 지금은 이제 묻혀져 있으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상법 개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레벨업이 될 거라고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걸 이제 캐치한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3법 개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일단은 그 제일 큰 거는 뭐 소액 투자자, 개인 투자자의 이제 그 뭐 뭐랄까 권리를 상향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중과세 문제, 그리고 어 그 지배주주의 도덕적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건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성공했던 일본 케이스가 있잖아요. 일본이 이제 대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많이 상승했고, 분명히 그리고 이제 그걸 따라서 한국도 하겠다고 했고 중국도 하겠다고 했는데, 한국은 이 상법 개정이 안 되면은 말만 되는 거고, 중국은 어차피 이제 중국 공산당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하는 거를 법적으로 모든 걸 다 메꿔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밸류업이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분위기를 갖고서 공청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3법 개정이 되면은 정말 한국 주식이 레벨업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거의 2배 이상 올랐나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잠깐 볼까요? 일본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주봉만 봐도 되겠네요. 주봉만 보면은 지금 이제 오래전부터 주가가 이제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니 20년이니 막 떨들다가 아베노믹스를 진행하면서 밸류 프로그램이 되면서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아마 이때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만부터 3만 8천이니까 4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400%, 4배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밸류업이 된 거거든요. 뭐 한국도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진짜 이렇게 3법 개정이 되면은, 3법 개정이 돼서 진짜 진정한 레벨업이 되면은 밸류업, 진정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주가가 진짜 2배 오를지 4배 오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오를 테고, 아무래도 이제 저평가된 대표적인 게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잖아요. 뭐 증권주도 엄청 싸고 은행주도 싸고, 이런 것들이 주가가 되게 많이 오를 수 있어요.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나왔던 스터디에서 나왔던 얘기 뭐냐면은 이제 3법 개정하는 분위기도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시중은행하고 지방은행하고 차별을 두겠다. 왜냐하면 이제 음, 그 지방의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 지방은행에 차별을 둬서 조금 더 대출이 많이 되게끔 진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울 지방 가계대출 차별화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방은행의 실적 개선이 될 수 있어서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가 있는데, 특히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행장이 바뀌어가지고 밸류 프로그램 주주하는 뭐 배당 성약 이거를 하겠다고 이제 벌써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BNK는, 그래서 BNK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걸 BNK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는 거고, 뭐 저평가된 기업들 되게 많죠. 뭐 PBR로 따지면은 1 이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 뭐 대부분 이제 은행주, 금융주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된다면은 정말 2배, 4배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이 3법 이제 계속 공청회를 하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회에서 이 3법 개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떠들 때마다 이 은행주 요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조선업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조선업이 사실은 이제 저는 아직도 좀 부정적이에요. 이제 아직도 부정적이에요. 뭐가 부정적이냐면은 이제 계속 이제 어떤 걸 보냐면은, 과거에 이제 조선업이 좋았을 때 2007년, 2009년하고 지금 이제 2025년, 뭐 2026년하고 이제 계속 비교를 하는데,
이때는 하고 이때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때 이제 그 뭐죠? 그 신조선가는 뭐 거의 피크 요때가 최고 피크였고 지금 이제 그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간이 대략적으로 15년, 17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면은 제가 보기엔 이 가격이 두 배에서 2.5배는 돼야지 이 가격의 수준에 왔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신조선가에 오더라도 이게 한 50% 이하 가격에서 거래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전제를 내가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이제 조선업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는 전 세계에서 배를 만들 수 있는 데가 한국뿐이었었어요. 한국뿐이었었어요. 중국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었어요. 독후도 뭐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한국이 거의 전 세계 독점으로 만들었던 때였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거의 그 역할을 60%에서 70%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거기에 이제 한국이 들어와서 한 30%에서 40%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누가 알고 있냐면은 선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선주들이. 이 선주들이 유럽에 있고, 미국에 있고, 뭐, 동남아에 있고, 하여튼 뭐전 세계 다 있겠죠. 선주들이. 그런데 이 선주들은 거의 몇백 년 이상, 그러니까 이제 몇백 년 이상 자기 자손들한테 이런 기술을 전수를 했던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몇백 년 동안 했던. 그래서 이 중국과 한국 요거를 가운데 끼고 조율을 하면서 이 조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 얘네들이 잘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 지금 언론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는 좀 굳이 이뻐 보이지는 않는 거죠. 단, 이제 중국이 잘 되고 한국이 잘 되면은 요거는 된다. 이제 기자재, 조선 기자재, 특히 엔진. 어차피 이 기자재는 중국이 잘해요. 그래서 이 기자재는 별로 먹을 게 없어 보이고 대신 엔진은 한국이 독보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나라가 중국이 잘 되던 한국이 잘 되던 요거는 수혜를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국 엔진 업체에 집중하자라는 게 이제 제가 한 2, 3개월 전부터 계속 떠들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음, 그나마 미국에서 떠들었죠. 미국에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떠든 내용이에요. 이게 다. 미국에 떠든 내용이다. 뭐 이게 이제 뭐 한국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어디한테 주냐면 한국하고 일본한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수혜를 받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의 수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과거에 2007년, 2009년에 부흥을 가져다 줄 거냐? 그거는 제가 이제 의구심이 많아서 조금 걱정이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 LIG 넥슨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미 해군 AI 무인정 새로 도입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러우 전쟁 때 우리가 봤잖아요. 드론이 몇백억 하는 몇십억 또는 몇백억 하는 탱크를 아예 그냥 드론으로 폭파시키는 장면을 너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인기 드론 또는 이제 전쟁용 로봇 이걸로 갈 거라는 걸 그리고 또는 미사일 왜냐면 이제 인명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 요걸로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요걸로 갈 걸로 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제 무인정 이제 배도 이제 배도 무인정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LIG가 무인정도 만들고 그리고 로봇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미사일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고스란히 LIG 넥스원이 수혜를 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LIG 넥스원은 지금 조종을 받는다면 지금 사실은 좀 조종이 받고 있어요. 조종을 받고 있는데 조종받는 폭이 조금 미진하죠. 근데 좀 조종 폭이 크면은 LIG 넥스원이 가장 사고 싶은 방산업체 1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네요. 여기 엔진. 선박 엔진 업체에서 하나 엔진이 이제 1월 7일 날 수주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뭐 어딘지는 뭐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고객사가 6,200억, 6,200억을 냈고, 그리고 작년 연간 수주 금액이 1조에서 1.5초인데 6,300억 정도 받았으면 거의 50% 가까이 받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으로 추정이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이 잘 되건 한국이 잘 되건 엔진 업체들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엔진 업체가 몇 개 없어요. 하나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 그리고 STX 엔진 요 세 개밖에 없으니까 뭐 조금 넓히면은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엔진 사업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네 개까지만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개별 기업 내용인데요. 개별 기업은 그냥 요거 코나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코나이. 사실 이제 코나이가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는데 이제 코나이가 이제 안타깝게 이재명 이제 관련주로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국힘이 돼 있으니까 최소한 이제 4년 동안은 주가가 상승을 안 할 기업으로 봤었던 거죠. 그리고 실적도 분명히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기업인데, 어찌됐건 이제 계엄, 탄핵, 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뭐 거의 탄핵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다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국힘의 후보자보다는 민주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관련주를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나마 코나이가 돈을 많이 버는 실적주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것들 뭐 인백 관련주는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수급의 힘으로 올랐다가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코나이는 이제 실적 관련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 퍼플렉시티를 보면은 이제 코나이가 지역 화폐를 발행했었을 때 받는 수수료가 언제인지 내가 물어봤더니 1.1%로 나와요. 그리고 이 비용을 떨고 나면은 실제 수익은 0.5에서 0.8 정도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점유율이 지역 화폐 점유율이 70%예요. 70%. 나머지 30%는 어디냐면은 부산하고 서울이에요. 서울은 이제 둘 다 이제 국힘의 이제 후보자가 시장을 맡고 있는 지역이니까 부산하고 서울은 어 이제 다른 곳에서 하고 있고, 이제 외캐시가 서울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어찌됐건 70%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탄핵 정국에서, 어, 내수 경기가 완전히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역화폐로 내수 경기를 살려보겠다. 뭐,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화폐가 발행이 예상이 되는 게 한 40조 원 정도 할 거래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이제 블로그에서 찾아본 건데, 여기서는 수수료를 0.25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점유율이 70%니까 이걸 했었을 때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560억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저번에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 선거 되고 뭐죠? 100만 원씩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었는데 그건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할 가능성이 있겠죠. 뭐 이걸 진행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은
720억 정도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1,300억에서 1,4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얘가 돈을 버는 게 얼마 버냐면은 23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많이 이익이 까먹었죠. 근데 23년도에 영업이익이 337억이니까 대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3배, 4배가 되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물론 이제 얘는 뭐 주가가 많이 탄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이익이 크게 개선이 된다면은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코나이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랩은 큰 변화는 없어요.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똑같습니다. 랩 변화는 없었고요. 갖고 있는 주식이 지금 실리콘투, 실리콘투가 35% 갖고 있고 비중입니다. 비중이고 그리고 HD, 현대, 건설기계 그것도 35% 그리고 하이브가 15% 그리고 뭐 갖고 있죠? 실리콘투 하이브. 아, 뭐죠? 뭐죠? 그, 아,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그, 뭐죠? 아이, 네, 휴메딕스. 죄송합니다. 아이, 왜 휴메딕스가 기억이 안 나죠? 휴메딕스를 이제 10%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투 다 그렇고요. 제가 이제 휴메딕스 아이디어는 이제 브라질에서 지금까지 필러가 이제 얼굴용인데 이게 이제 바디용으로 바뀐대요. 바디용으로 이제 올해 25년 1분기 내에 이제 허가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시판 허가를. 그러면 이제 바디용이라는 게 이제 가슴 부위 또는 엉덩이 부분, 특히 이제 브라질 여성분들이 엉덩이에다 이제 필러를 많이 주입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는 소액인데 바디 엉덩이나 이제 가슴 쪽에 넣으면은 상당히 많은 양이 주입이 될 거라고 봐서 이 휴메딕스의 실적이 올해 상당히 개선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제 휴메딕스가 주가 빠졌을 때 좀 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 네 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일부를 이제 주식을 좀 줄이면은 코나이를 살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코나이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올라가지고 이게 빠져주면은 타이밍이 맞아서 좀 비중을 줄여서 코나이를 사고 싶은데 이게 타이밍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HD 현대건설기계도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기대감으로 사놓기 때문에 이게 좀 향후에 가장 많이 오를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줄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그런데 휴메닉스도 올해 좋을 걸로 같아서 이것도 줄이기 싫고 하이브도 사실은 하반기를 바라보고 제가 사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팔기 싫거든요. 실콘투는 뭐 지금 뭐 당연히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팔기 싫고 그래서 현금을 뭔가 마련해서 이제 코나이를 사야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고민이라고 보시면 된다. 근데 코나이를 사고 싶어서 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 다 드렸고요. 혹시 그 공유할 아이디어나 질문 있으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리서치 좋죠. 파마리서치 좋죠. 파마리서치 좋게 보고 있고, 좋게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올라가기는 조금 버겁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정을 좀 들어가면은 파마리스치 휴재 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좀 조정 폭이 좀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당연히 파마리서치, 휴젤, 휴메딕스, 클래시스, 비올 뭐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완전히 뭐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고 어, 뭐 해외에서도 그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아주 좋게 보는 기업입니다. 단 조정만 조금 더 깊게 받으면은 충분히 사고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별 내용이 없으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